68번째 현충일을 맞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인 강응봉 씨. 강 씨의 아버지는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의 고 강승우 중위입니다. 강 중위는 1952년 무려 24번이나 주인이 바뀐 백마고지 전투에서 수류탄을 안고 중공군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 격파한 뒤 전사했습니다. 그 공으로 오늘날 전우들과 함께 육군 3군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아들 강응봉 씨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더욱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우리 유단이들이 다 그래요. 아직까지 아버지라고 저는 이 목소리로 못 해봤어요. 아버님이 아주 큰 공을 세워서 돌아가셨지만은 그걸로 아버지 명예를 내가 대신 누리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강승우 중위처럼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거행된 68번째 현충일 추념식. 국립제주호국원에는 모두 2천여 명의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는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전사한 뒤 70여 년 만에 전사자 유가족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된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의 고 허창식 하사의 조카도 참여했습니다. 90평생 무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도 70여 년 만에 셋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훔치셨지요. 기억이 온전치 못한 날이 더 많아도 형제의 이야기에는 또렷하게 기억하며 울퍼 내려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참전 유공자 예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보훈 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에 돌입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 유공자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군인은 2천여 명. 이 가운데 700여 명은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이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기를 유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재발견한 소재로 관광시장을 개척하는 이른바 관광 스타트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골목 상권을 자리 잡아 침체됐던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영업 시작 전인데도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제주 특산물인 말고기를 파는 식당인데 손님 대부분은 SNS 검색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제주 맛집을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말고기가 이제 육지선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제주도는 말이 유명해서 이제 여기 와서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라서 와서 먹어봤는데 소고기 같이 좀 뭐랄까 위화감 없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원도심의 또 다른 디저트 가게. 제주 해녀들이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를 푸딩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제주에 대한 가치라든지 해녀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꼭 그 해녀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게에서 나온 관광객들은 근처 카페나 골목을 돌아다니며 제주 여행을 이어갑니다. 여기 근처 동문시장 쪽 돌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처에 인스타 알아보니까 유명한 빵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 변화도 큽니다. 10곳이 채 안 됐던 관광객 상대 가게는 3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휴업에 들어갔던 카페도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고 업종을 바꾼 음식점은 매출이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동네 장사였다가 관광객을 많이 받는 골목으로 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좀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원도심에서 문을 연 관광 스타트업은 3곳. 코로나19 유행기에도 동네 인구의 8분의 1 수준인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제주를 기반으로 한 관광 비즈니스가 정착되면서 침체됐던 제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사카시 이쿠노구 쯔루아시역에서 걸어서 15분 떨어진 거리의 코리아타운. 500m가량 이어지는 좁은 골목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점포는 120여 개. 한국 음식과 한국 화장품, 한류 스타의 사진과 한국산 자파를 파는 가게마다 줄을 선 일본인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 해 평균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한류 붐을 찾아 일본 전국에서 온 일본인들로 10대부터 20, 30대 젊은이들은 물론 40,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가 찾고 있습니다. 初めて今日来たんですけど、食べ物とか、いろんな雑貨とかいっぱい売ってて、化粧品とかも売ってて楽しいです。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1900년대 초 식민지였던 조선, 특히 제주도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들을 위한 음식과 물품을 파는 조선 시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제사나 혼례용품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가게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빠르게 진출하는 한국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과 한국산 화장품과 잡화점들이 거리의 점포를 차지하면서 제주의 전통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상점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제주의 가정집 제사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옥돔과 기름떡 등을 팔던 조선시장은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3대째 대를 이어가며 손수 만든 김치나 제주식 삶은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일부 남아있지만 빠르게 사라져가는 제주의 모습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기는 제주에 뿌리를 둔 토박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あっちの店はピントとかもう昔は作ってたけど今はもう作ってないし、まあそんなんはどうでもいいけど、なんかそのおばあさんたちがご飯食べたって聞く声がないのがちょっと寂しいです。それが一番寂しい。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 내 유일한 일본 공립초등학교이던 미유키모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한때 2,000명을 넘고 재학생의 80% 가까이가 제주와 한반도에 뿌리를 둔 학생들이 다니던 이 학교는 3년 전 마지막 졸업생 70명을 배출하면서 인근 다른 초등학교와 통합되며 폐교됐습니다. 미유키모리 초등학교와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조총련계 민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탄압에도 공립학교보다 2년을 더 버티다 결국 지난 3월 폐교됐습니다. 이곳은 민족학교인 히가시 오사카 제4 초급학교인데요. 지난 3월 마지막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폐교되면서 오사카 코리아타운 인근의 초등학교 2곳은 모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건너간 1, 2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저출산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쯔루아시 일대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니즈 코리안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 이쿠노구 지역은 현재 초등학교 12곳을 4곳으로 줄이는 학교 재편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7개교로 통폐합이 진행된 가운데 이쿠노구는 거리마다 늘어나는 빈 점포와 빈 집을 활용하기 위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今生野区っていうのは空き家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ね。古い家がたくさんあって空いている家がたくさんあるので、だからそれを改修してリノベーションをして僕らも力を合わせてその古いお家空き家でお店をしてもらったり会社を立ち上げてもらったり、そういうことを一緒になってや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더 나은 삶을 위해 제주에서 바다를 건넜던 1, 2세들이 세상을 떠나고 후세대들의 일본 사회 융화와 함께 저출산의 여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오사카 코리아타운. 다음 이 시간에는
사라져가는 제주의 자취와 자이니치 코리안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문을 연 역사 자료관과 제주인들의 이주 초기 집단 거주 지역이 기재된 공식 자료 발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내 음료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커피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최대 재배 지역인 고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시작한 커피가 새로운 6차 산업 유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커피는 전국적으로 44개 농가, 전남 21개, 고흥에만 1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흥 커피는 2톤가량 생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커피를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생산성 향상과 재배 면적 확대, 커피 축제 개최 등 전남을 K커피의 메카로 만드는 구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커피 수입량의 0.1%를 국산화, 전남산으로 대체하고 2025년에 커피 축제를 열겠다는 겁니다. 재배, 가공, 그리고 이제 체험 이렇게 6차 산업으로 이제 커피가 이런 과정이다. 전반적으로 농가별마다 이제 특색이 있는 커피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K커피를 전남만의 K커피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적도 중심의 이른바 커피벨트가 아니면 난방비 등 생산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고흥에서는 국내 최초로 무산소 발효 장치를 개발해 과일 향이나 와인 향 등 다양한 향미를 살려 커피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업체와 공동으로 파나마산 게이샤 커피에 버금가는 한국형 커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발효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발효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도내 또 고흥에 있는 농가들 이런 농가에 다 분양을 해가지고 각 농가가 다양한 커피를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커피의 재배에서 생산, 가공까지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가서 생산지에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모든 걸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불변의 커피벨트 개념을 무색하게 만든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고흥 커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수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했고 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도 맑아서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제주 16도, 성산 15도, 성판악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제주 26도, 성산 25도, 고산 22도, 성판악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걷히면서 시야도 깨끗하게 트여서 섬 지역의 하늘 표정 맑겠고요. 우도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고 내일부터 다시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소폭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181만여 제곱미터로 재작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또 외국인 소유주택은 1,500여 채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다채로운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제11회 제주국제 한중일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타미우스 CC에서 열리고 오는 11일에는 도지사기 전도 족구 대회가 한림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도지사배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가 개최되는 등 이달 43개 국내외 스포츠 대회가 이어집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브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와 만나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전수와 투자 등 실무 교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브라 대사는 제주와 탄자니아 잔지바르는 섬이라는 특성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제주의 관광과 환경 정책 등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현장 할인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안 처리로 탐나는 전 현장 할인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이 확보돼 이번 주 안에 할인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탐나는 전 현장 할인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 전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중단됐었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와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공항과 터미널, 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50대로 올해 용담이동과 함덕 민원실 등 5곳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코로나19 이후 이용 건수가 크게 늘어 2020년 46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50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